여러분은 혹시 식물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려다가 오히려 식물을 죽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초보 식물 집사님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갓 사온 조그마한 고추 모종을 아주 커다란 화분에 떡하니 심어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좁은 플라스틱 포트에서 벗어나 넓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으니 식물이 기뻐하며 쑥쑥 자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배려가 사실은 고추 모종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무서운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큰 화분은 식물의 성장을 돕기는커녕 뿌리를 질식시키고 수확량을 반의 반 토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넓은 공간이 식물에게 독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화분 크기와 뿌리 성장의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종을 죽이지 않고 가을에 무성하게 열린 고추를 양손 가득 수확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식물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농부들은 탁 트인 넓은 노지, 즉 끝없이 펼쳐진 밭에 고추를 심어왔습니다. 밭에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땅속 깊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흙 속의 미생물과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그래서 밭에 심은 식물은 공간이 넓을수록 뿌리를 마음껏 뻗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좁은 베란다나 마당의 화분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식물은 무조건 넓은 땅을 좋아하니까 화분도 크면 클수록 좋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쁜 현대인들은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여러 번 옮겨 심는 분갈이 과정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일 큰 화분을 사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심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분 속의 환경은 대자연의 밭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화분은 바닥과 벽이 막혀있는 철저하게 고립된 인공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닫힌 생태계 안에서는 물과 공기의 흐름이 노지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식물의 크기에 맞지 않는 거대한 공간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큰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흙이 머금고 있는 거대한 수분의 양에 있습니다. 화분 안에 들어가는 흙을 아주 커다란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화분에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흙이 들어가고 물을 한번 흠뻑 주게 되면 그 많은 흙이 무거운 물을 가득 머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뿌리가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이 작은 뿌리가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티스푼으로 몇 숟가락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화분 속에는 식물이 다 마시지도 못할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에게 1리터짜리 생수통을 쥐어주고 다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수분만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 물은 화분 속에 그대로 남아 흙을 무겁고 차갑게 만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흙은 고추 모종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듬뿍 준 물이 오히려 식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흙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뿌리가 숨을 쉰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의 잎사귀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 역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어야만 흙 속의 영양분도 흡수하고 위쪽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분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흙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게 되면 흙알갱이 사이에 있어야 할 미세한 공기층이 모두 물로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진흙탕 속에 갇혀버린 아기고추 모종의 뿌리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과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과습의 정확한 의미는 물이 너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산소가 없어져서 뿌리가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커다란 화분에 갇힌 조그마한 뿌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겉으로는 흙이 평화로워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잎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더 부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져서 식물이 질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끔찍한 상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흙이 며칠 내내 마르지 않고 축축한 상태로 방치되면 화분 속은 무시무시한 곰팡이와 유해균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워터파크로 변신합니다. 특히 어린 고추 모종의 뿌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잘록 병균 같은 곰팡이들은 춥고 습한 환경을 아주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산소가 풍부한 흙에서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런 나쁜 균들을 막아주지만 물에 잠겨 썩어가는 화분 속에서는 유해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균들은 연약한 어린 뿌리의 표면을 녹이고 침투하여 식물의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뿌리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뿌리 썩은병이 발생하게 되죠. 분명히 물을 많이 주었는데도 고추 모종의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면서 축 처지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뿌리가 이미 썩어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물이 많아도 식물이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큰 화분이 만들어낸 습한 환경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곰팡이 살인마들을 불러 모으는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흙이 마르는 주기를 식물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의 뿌리는 매우 똑똑하게 행동합니다. 흙 속에 물이 풍부할 때는 가만히 물을 마시지만 흙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면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사방으로 길게 뻗어나갑니다. 즉, 흙이 젖었다가 마르는 과정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고 거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린 모종을 처음부터 거대한 화분에 심어버리면 물을 한 번 주었을 때 흙이 마르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흙이 항상 젖어 있으니 뿌리는 물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 성장을 멈춘 채 게으르고 연약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모종 크기에 딱 맞는 작은 화분을 사용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흙이 적당히 마르게 됩니다. 이때 물을 주면 뿌리는 다시 물을 흠뻑 마시고 며칠 뒤 흙이 마르면 또 물을 찾아 뿌리를 뻗는 건강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젖음과 마름의 리듬이 빠르게 반복되어야만 고추 모종은 잔뿌리를 솜털처럼 빽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분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물에게 최고의 헬스장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큰 화분에 심으면 비료를 많이 줄 수 있어서 식물이 밥을 배불리 먹고 쑥쑥 자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역시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식물은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아주 미세한 뿌리털을 통해서만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린 고추 모종의 뿌리는 기껏해야 동전 몇 개를 합친 크기만큼 작게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커다란 화분 전체에 비료를 섞어주거나 물에 타서 영양제를 듬뿍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을 줄 때마다 이 영양분들은 화분 아래쪽으로 씻겨 내려가거나 뿌리가 닿지도 않는 먼 변두리 흙 속에 덩그러니 쌓이게 됩니다. 모종의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영양분은 식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쌓여버린 비료 성분들은 흙을 독하게 만들고 가스를 발생시켜 연약한 새 뿌리를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싼 영양제를 주었다고 뿌듯해하지만 정작 식물은 먹을 수 없는 독성 물질들에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식물도 딱 자신의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적절한 양의 영양분을 제공받아야만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화분 속 흙의 온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추는 본래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흙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흙이 가득 담긴 커다란 화분에 물을 흠뻑 주게 되면 그 많은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화분 속의 온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름철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주변이 시원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화분은 햇빛을 받으면 흙이 금방 따뜻하게 데워지지만 물에 젖은 거대한 화분은 마치 차가운 진흙덩어리처럼 오랫동안 서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고추 모종이 차갑고 축축한 흙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발이 시리면 감기에 걸리듯이 고추 모종은 뿌리가 차가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영양분 흡수율도 뚝 떨어지고 잎은 누렇게 뜨기 시작하죠. 큰 화분이 모종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감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화분의 크기를 식물의 덩치에 맞게 줄여주면 흙이 햇빛에 빨리 데워지고 모종은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 있는 것처럼 기분 좋게 폭풍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분갈이를 자주 하는 것은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닌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큰 곳에 심어두고 식물이 스스로 적응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식물의 성장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 농장이나 화원에서는 식물을 절대로 한 번에 큰 화분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발화용 트레이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큰 종이컵 크기의 포트로 그리고 다시 중간 크기의 화분으로 단계별로 이사를 시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포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식물의 뿌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뿌리가 자라다가 화분 벽에 부딪히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 화분 안쪽을 둥글게 감싸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뿌리가 꽉 차오르게 되면 잔뿌리들이 마치 튼튼한 그물망처럼 흙을 단단하게 움켜쥐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이미 완성된 강력한 뿌리 뭉치가 새로운 흙을 향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즉, 단계적인 분갈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식물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특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분갈이를 단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처음 고추 모종을 사왔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의 화분이 적당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화분을 고를 때는 현재 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 지름보다 딱 2cm에서 3cm 정도만 더 큰 화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고추 모종은 보통 지름 10cm 정도의 얇은 비닐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사 갈 집은 지름 15cm를 넘지 않는 아주 아담한 화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크기는 너무 작지 않나 하고 불안해하시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추가 공간만으로도 뿌리를 뻗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딱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새에만 새로운 흙을 채워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좁게 심어주어야 새로 들어간 흙이 며칠 안에 빠르게 마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젖음과 마름의 건강한 순환 사이클이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무 큰 신발을 사서 발을 헐떡거리며 걷는 아이보다 딱 맞는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식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화분의 크기만큼이나 생사가 걸려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흙의 구성입니다. 작은 화분을 쓴다 해도 흙이 물을 너무 꽉 쥐고 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특히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배양토를 사다가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화분에 들이붓는 것입니다. 이런 배양토는 대부분 코코피트라는 야자수 껍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을 엄청나게 잘 흡수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큰 화분에 이런 흙만 꽉 채워놓으면 그야말로 물먹은 하마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린 고추 모종을 분갈이할 때는 흙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배수제를 듬뿍 섞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팝콘처럼 가볍게 튀겨낸 하얀 돌인 펄라이트입니다. 배양토와 펄라이트를 7:3 혹은 6:4의 비율로 아주 넉넉하게 섞어주세요. 펄라이트가 흙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어주어 물을 주자마자 화분 밑구멍으로 쫙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빈자리로 신선한 공기가 쑥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흙 속에 공기 구멍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가 질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뻗어나가게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미 큰 화분에 고추 모종을 심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조 신호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잎들이 갑자기 힘없이 축 처지면서 노랗게 변색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흙이 너무 축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화분 주변에 초파리처럼 생긴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위험 수준입니다. 이 벌레들은 뿌리파리라고 하는데 흙이 축축하게 썩어갈 때 생겨나서 연약한 뿌리를 갉아먹는 무서운 해충입니다. 셋째, 며칠이 지나도 식물의 키가 전혀 자라지 않고 새 잎이 나오지 않는다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성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당장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모종을 큰 화분에서 파내어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뿌리가 하얗고 단단하다면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상한 흙을 털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모종 크기에 딱 맞는 작은 화분에 물 빠짐이 좋은 새 흙으로 다시 심어주세요. 이것은 식물에게 있어 생명을 구하는 응급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응급처치로 작은 화분에 옮겨 심었거나 처음부터 알맞은 화분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올바른 물주기 방법을 익히실 차례입니다. 작은 화분은 흙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주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으로 겉흙이 하얗게 마른 것을 확인했다면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깊이로 푹 찔러 넣어보세요. 속의 흙까지 보슬보슬하게 말라붙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줄줄 흘러나올 때까지 2~3번에 걸쳐 아주 흠뻑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면 화분 속의 탁한 공기가 물과 함께 밖으로 밀려나가고 흙이 마르면서 다시 신선한 공기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화분 속을 환기시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더 좋은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화분의 밑부분을 담가서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빨아올리게 하는 저면관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겉흙이 너무 젖지 않아 곰팡이나 뿌리파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화분 밑바닥까지 깊숙이 뻗어 내려가는 아주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분의 물빠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분 바닥에 있는 물구멍만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으니 물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흙의 미세한 입자들은 표면 장력이라는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을 거스르고 바닥 부분에 일정량의 물을 꽉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멍이 커도 화분 맨 밑바닥 2cm에서 3cm 구간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진흙탕 지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큰 화분일수록 이 진흙탕 지대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어린 모종의 뿌리가 자라다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진흙탕 지대에 닿는 순간 성장이 멈추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분에 흙을 채우기 전에 바닥에 굵은 난석이나 스티로폼 조각, 굵은 마사토 같은 배수층을 아주 두껍게 깔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 진흙탕 지대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분 맨 밑바닥의 배수층이 여러분의 고추 모종을 살리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정말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스스로 걸음마를 배우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넘어짐과 가벼운 감기도 겪어봐야 하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화분에서 흙이 말라가는 과정은 식물에게 가뭄이라는 가벼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추 모종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어서 물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전투적으로 뿌리를 발달시킵니다.
또한 약간의 물 부족 상태를 겪은 식물은 위기를 느끼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만약 큰 화분에서 평생 물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만 자랐다면 잎사귀만 무성하게 키울 뿐 굳이 힘들게 고추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약간 부족한 듯한 환경이 오히려 식물을 더 강인하게 만들고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자연의 경이로운 섭리. 이것이 우리가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장 철학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추 모종은 평생 작은 화분에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성하게 열린 붉은 고추를 양손 가득 수확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작은 화분에서 튼튼한 뼈대를 완성했다면 이제는 더 큰 무대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분갈이의 정확한 타이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화분 밑바닥의 물구멍을 확인해 보세요. 뽀얗고 건강한 잔뿌리들이 물구멍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식물이 이 집이 너무 좁으니 당장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달라고 보내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이때 화분을 뒤집어 모종을 조심스럽게 빼보면 흙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뿌리가 꽉 들어차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벽한 뿌리 뭉치를 그대로 들고 기존 화분보다 지름이 5cm 정도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여름 내내 식물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화분의 크기를 2번에서 3번 정도 단계적으로 키워주면 됩니다.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친 고추 모종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단계적인 분갈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활용하셔야 할 자연의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양 속에 유익한 곰팡이인 균근균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다 나쁜 것인 줄 아셨죠? 하지만 이 착한 곰팡이들은 고추 모종의 뿌리에 딱 달라붙어서 공생관계를 맺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곰팡이에게 나누어 주면 곰팡이는 자신의 미세한 실을 화분 구석구석까지 뻗어서 식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곳의 물과 미네랄을 흡수해 식물에게 배달해 줍니다. 쉽게 말해 뿌리의 작업 반경을 10배 이상 넓혀주는 엄청난 효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곰팡이들은 흙이 너무 축축하거나 공간이 너무 넓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작은 화분에서 식물의 뿌리가 흙을 꽉 움켜쥐고 적당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때 이 균근균들은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뿌리와 완벽한 한 몸이 됩니다.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이런 미생물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한 식물은 나중에 거대한 화분으로 옮겨졌을 때도 어떤 병충해나 가뭄도 가볍게 이겨내는 슈퍼식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식물을 괴롭히던 또 다른 오해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분이 크면 흙이 많으니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서 바쁜 직장인에게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한 번 물을 주면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식물의 생리주기를 완전히 무시한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식물은 며칠에 한 번씩 신선한 물과 함께 산소를 공급받아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화분 속에 한 달 내내 고여있는 물은 산소가 쏙 빠져나간 죽은 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울 때 물을 갈아주지 않고 한 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고 물고기는 병에 걸릴 것입니다. 화분 속의 환경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식물이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여있는 미지근하고 탁한 물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맑고 차가운 물줄기입니다. 물 주는 횟수를 줄여서 내 몸이 편해지려는 욕심이 결국 식물을 병들게 하고 일년 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물과 소통하며 자주 들여다보고 물을 주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의 시간 아닐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분의 크기와 물주기의 원리는 고추 모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는 거의 모든 반려식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 같은 텃밭 채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키우는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같은 관엽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아프거나 시들시들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물을 많이 줘서 그렇다, 혹은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며 서로 상반되는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물의 양이 아니라 그 물을 담고 있는 화분의 크기가 식물의 뿌리 크기에 비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인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식물을 사오자마자 예쁘고 커다란 인테리어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은 식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겉보기에 예쁜 큼직한 화분보다는 식물의 발에 꼭 맞는 작고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포트에서부터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화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기능적인 생명 유지 장치이지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베란다 텃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봄에 사온 작은 고추 모종을 손바닥만한 화분에 심어 창가에 둡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겉흙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고 물을 듬뿍 주며 뿌리를 단련시킵니다. 한 달 뒤 잔뿌리가 물구멍으로 인사를 하면 조금 더 큰 중간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줍니다. 이때 식물은 첫 번째 폭풍 성장을 보여주며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넓적해집니다. 그리고 초여름이 다가와 식물이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할 때 마침내 베란다에서 가장 큰 최종 화분으로 마지막 이사를 시켜줍니다. 이미 좁은 화분에서 거친 훈련을 마치고 강인한 턱뼈처럼 튼튼해진 뿌리들은 거대한 화분의 흙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며 하얀 꽃들이 팝콘처럼 터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매운 고추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이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식물 고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원리가 미심쩍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올해 텃밭을 가꾸실 때 딱 한 번만 실험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시장에서 똑같은 크기의 고추 모종 2포기를 사오세요. 하나는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넉넉한 화분에 정성껏 심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종 크기에 딱 맞는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서 물 관리를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두 식물의 차이는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큰 화분에 심은 모종은 키만 훌쩍 크고 잎이 얇으며 색깔도 옅을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 분갈이를 거친 모종은 줄기가 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고 잎사귀가 진한 녹색을 띠며 훨씬 더 일찍 꽃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형태는 철저하게 흙 속의 뿌리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세계를 이해하고 뿌리의 입장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농사 비법이자 식물 집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을 죽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인 큰 화분의 저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넓은 공간이 식물에게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인간의 착각이 거대한 스펀지를 만들고 흙 속의 산소를 빼서 뿌리를 질식시키며 결국 곰팡이와 유해균을 불러 모아 식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식물의 성장에 맞춰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크기를 늘려가는 포트업 방식이 뿌리를 얼마나 튼튼하고 폭발적으로 자라게 만드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마법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흙 속의 구조와 물이 마르는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물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공간을 넓혀주는 인내심과 배려의 과정입니다. 올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식물에게 너무 큰 옷을 입히지 마세요. 딱만 맞는 신발을 신겨주고 적당한 목마름이라는 시련을 주어 식물 스스로 강해지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고추 모종은 보답으로 가지가 휘어질 만큼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물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완벽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화분의 크기가 사실은 식물의 덩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물리적인 환경과 뿌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식물 위에 달린 잎과 열매만 쳐다보느라
정작 생명의 근원인 흙 속의 뿌리가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식물 탓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배운 젖음과 마름의 법칙, 그리고 딱 맞는 화분 크기라는 이 작은 비밀 하나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베란다 텃밭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큰 집을 지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환경을 조절해주는 진짜 주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에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식물 키우기 노하우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욕심을 부려 큰 화분을 썼다가 식물을 보내본 슬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분갈이 꿀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